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는 수업 광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갔어요. 3단원 나를 돌아보는 생활.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바른 삶과 도덕적 성찰을 알아보아요 시간이고요. 교과서는 42쪽부터 47쪽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처음 시간이라 그런지 조금 쪽수가 되네요. 자, 가보자고요. 교과서를 한번 쭉 볼까요? 자, 나를 돌아보는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뭘 배울지 써 있고요. 여기도 어떻게 공부할지 내용도 써 있네요. 그림을 잠깐 볼까요? 여기서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랑 지금 밤늦게까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건가요? 12시 넘어서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머리를 긁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하고 기분 좋아하는 거라,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아차 싶은 거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려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왜 중요한가? 나의 생각과 행동은 올바른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옳은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깊이 살피는 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은 우리가 바람직한 사람으로 자라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배워볼 내용이겠네요.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에요. 배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삶과 도덕적 성찰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두 번째,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적 성찰 방법을 알고 실천해 봅시다. 세 번째,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봅시다. 네 번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려는 마음을 길러봅시다. 이렇게 총 4개의 시간으로 3단원이 구성되어 있네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교과서 44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올바른 삶과 도덕적 성찰을 알아보아요. 우리는 누구나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올바른 삶과 도덕적 성찰을 알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공부해 봅시다. 볼까요? 목차예요. 첫 번째, 이왕과 콩밥. 두 번째, 노벨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왕과 콩밥. 이왕? 콩밥?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될 겁니다.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왕은 과거를 보려고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걷던 중 식사 시간이 되었으나 마땅히 식사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산중에서 밥을 해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분명 쌀만 갖고 왔는데 하인이 지어온 밥은 콩밥이었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이왕이 하인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콩을 챙겨오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밥에 콩이 섞여 있는 것이냐? 이왕이 다그치자 하인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근처에 콩밭이 있기에 콩을 조금 따서 밥에 넣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콩을 훔쳐온 곳이 아니냐? 안 된다.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 글 한번 읽어봤어요. 자, 이왕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럼 올바르게 산다는 거, 이게 뭘까요? 올바르게 산다, 어떤 의미일까? 이건 교과서에 없어요. 그냥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말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 이런 것이 잘못되거나 벗어남 없이 옳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그럴까?
이런 행복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럼 봐봐요. 성찰이 대체 뭘까? 성찰이 대체 뭘까요? 이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깊이 살피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성찰이 올바른 삶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왜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언제 하는 게 좋을까? 가장 좋은 건 매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럼 이완과 하인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이야기해 보자고요. 지금 이왕이 꾸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인은 죄송합니다 나으리 이런 표정이네요. 45쪽으로 넘어가서 이왕과 하인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하인입니다. 근처에 콩밭이 있기에 콩을 몇 개 따서 밥에 넣었습니다. 이왕?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은 어떤 생각에서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여기 있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적어볼게요. 왜 했을까? 아무래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왕에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싶어서 그랬겠죠. 어떤 훔치고 싶은 그런 나쁜 마음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하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의 콩밭에 가서 콩을 딴 것이 옳지 않은 일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꾸짖었을 때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의도는 이왕 선생님을 위해서 한 거였잖아요. 물론 잘못된 것이긴 했지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씨 나 저 사람 위해서 한 건데 나 혼내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하면 본인이 뉘우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인도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은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음부터는 안 하겠죠. 그 다음 이왕은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콩밥을 물리쳤습니다. 이왕이 말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르게 산다는 거 이거는 말이나 생각, 행동 등이 잘못되거나 벗어남이 없이 옳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아까 앞서 얘기했었죠? 한번 적어볼까요? 말이나 생각, 행동 등이 잘못되거나 벗어남이 없어 옳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이게 뭐기 때문에? 올바른 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가볼게요. 이왕과 하인의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른 까닭은 아무래도 이런 도덕적 성찰의 힘 때문입니다. 아까 성찰을 먼저 얘기했는데 도덕적 성찰인지 그걸 이제 뭔지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이야기도 해보지요. 자, 도덕적 성찰이란 자신을 반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반성을 하는데 이 올바른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도덕적 성찰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왜 그럴까? 자, 보면 왜 그럴까요? 바로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잘못된 점은 없는지 스스로 반성해 볼 수 있고 또 올바른 내가 되고자
노력해야 할 점을 찾아 스스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성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모든 사람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도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행동만 가득하고 스스로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옳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거고, 결국 세상은 모두가 불행해지겠죠. 파괴하고 혼돈하고 아주 엉망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당장 학교에서도 그런 규칙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교실이 난리가 날 겁니다. 비슷하죠? 방금 얘기했듯이 도덕적 성찰이라는 건 이렇게 도덕적 측면에서 자신의 마음이나 생활을 반성하고 살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노벨 이야기예요. 노벨 이야기, 성찰이 왜 필요할까요? 왜 저런 도덕적 성찰이 왜 필요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보자고요. 46쪽입니다. 자신을 성찰해 훌륭한 삶을 살아간 사람의 모습을 탐구해보자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노벨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노벨 이야기, 나타나라, 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노벨 이야기. 노벨은 폭약의 한 종류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화학자입니다. 노벨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사망하자 프랑스의 한 신문기자가 노벨이 사망했다고 착각해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발명에 평생을 바친 노벨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죽음의 상인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 발명한 폭약이 무기로 사용되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노벨은 그동안 쌓은 막대한 자산을 이용하여 인류를 위해 힘쓴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담아 유언을 썼고 그가 죽고 난 뒤 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노벨이 죽은 지 122년이 지난 지금 그의 유언으로 만들어진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노벨 굉장히 훌륭하죠? 자, 여기 교과서에 아주 바람직한 두 가지 질문이 있네요. 첫 번째, 노벨은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어때? 그런 걸 보고 아무래도 이런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현실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죠. 근데 만약 노벨이 성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현재의 노벨상은 없었겠죠. 그 외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사성 원소를 최초 발견한 마리 퀴리 부인 아시죠? 네. 그리고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 그 외에 또 인류에 공헌한 노벨상 수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성찰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자, 성찰하는 삶의 자세, 이게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요? 바로 이런 이유들이 되게 있죠. 더욱 인간다워질 수 있고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래서 성찰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서 훌륭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더욱 인간다워지고 더욱 훌륭해진다는 얘기죠. 뭔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지 않아도 말이에요. 자, 그럼 47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생활하고 있나요? 내가 평소에 생활하는 모습을 성찰해 보자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고 기억에 남는 일을 써봅시다. 그리고 그때 내가 했던 말이 나 행동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은 예시로 후회하는 거를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준 맞춰서 적어보면, 자,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을 했는데 같이 하는 친구가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야, 제대로 좀 해. 그밖에 못하냐? 라고 큰 소리로 화를 냈다. 예시예요. 그리고 그 말이나 행동이 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친구에게 화를 낸 것은 친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끼친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서 친구 기분이 상했을 것 같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도 불편합니다. 뭔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고요. 친구에게 피를 끼쳤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땐 어떻게 말하거나 행동하고 싶은가요? 이렇게 할 거예요. 괜찮아, 잘할 거야, 더 해보자 라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올바른 내가 되기 위한 다짐을 써볼까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는지 스스로 꾸준히 성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잘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도록 합니다. 다 적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를 돌아보는 방법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덕적 성찰, 이게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배워봤어요. 다음엔 저렇게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신나는 수업 광TV였고요. 여러분들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도덕 시간에 만나요. 안녕.